안녕하세요. 어제도 브리핑해드린 방향성대로 비트코인이 흘러가면서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난 관점과 수익 보는 과정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 모두 남겨져 있으니까요. 더보기란하고 댓글 확인해서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장기 이평선 저항 구간 부딪히고 밀리는 거 생각하면서 단기적으로 숏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분할 익절 하면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는 거는 장대음봉 하나면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텔레그램으로 브리핑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 박스권, 지금 제가 잡아놓은 박스권 중단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떨롱을 잡을 것이냐 오름숏으로 대응할 것이냐가 갈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단 구간을 결국 시원하게 밀어서 안착해주지 못한다면 재차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하셔서 지난 관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핵심이었던 59K가 먼저냐 63K가 먼저냐에서 결국 59K에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 미장 개장 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듯 하다가 결국 62.4K 부근에 매물대 저항을 뚫지 못하고 쭉 밀리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고요. 그래서 59K, 60K를 이탈하면서 59K를 터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10월 3일 오늘 하루 어떻게 대응할지 브리핑 시작할 텐데요. 자, 요즘 10월이 되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업토버. 역사적으로 10월은 상승장이었다. 과거의 역사 분명히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일봉이나 주봉 볼 때 지난 흐름들,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을 터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는지 상당히 유사한 점들도 많고 지난 차트에서 되게 참고할 만한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년 만에 금리 인하, 우리는 지금 새 역사가 쓰여지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0월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과거의 근거에 꽂혀서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은 시장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구간에서 숏을 잡겠다, 오름숏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하방 관점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하락장을 보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하락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제일 걱정하고 계시는 게 하락장이 된다면 여기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질까봐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악몽이 또 되풀이가 될까봐 그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50K를 이탈을 해서 49K 요 구간까지 쭉 밀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깊은 하락을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롱으로 스위칭하기에 더 손익비 좋은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57K에서 58K 구간이 오면은 스위칭을 할 생각이 있다.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그 안에 62.8K 요 매물대를 뚫고 상승을 한다면 그 구간에서 다시 관점을 새로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매매라는 건 기다리지 못한 자들의 돈을 기다린 자들이 갖는 싸움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이나 코인 시장을 가지고 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벌면 누군가는 잃는다. 그 과정에서 기다린 자들이 기다리지 못한 자들의 돈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3일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이 아닌 이번 주를 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자체는 이렇게 계속 하락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 둘 다 이제 시장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이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는 의견이 계속 고개를 들면서 금요일 실업률 발표까지 지금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전쟁 이슈도 당연히 도마 위에 아직 올라와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도 굉장히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처럼 무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제 고용 침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항만 파업 등 악재가 있는 와중에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더해줄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되게 큰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먼데이 사태,
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다 시발점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신호탄이 될 수 있고, 물론 그때 블랙 먼데이 때도 반등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그래서 뭐 이러한 악재들로 하방 압력이 나온다고 해서 뭐 스위칭을 안 할 것이다는 아닙니다. 물론 오전에 제가 텔레그램에 이렇게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62.4에서 62.8K 매물대 부근, 이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름숏 대응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지표의 결과값에 따라서 비중을 더 추가할 것이냐, 숏 비중을 더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스위칭 대응을 할 것이냐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뜨뜻미지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근의 지표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좋은 게 좋다고 결과가 좋으면 그거대로 상승을 해주기도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연말까지 75bp 인하하겠네, 또 그것 때문에 상승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싸우면서 뭐 별다른 무빙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것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박스권 안에서 단타 대응하기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 결과가 애매하다고 시장이 여기서 그냥 멈추고 안 움직여. 막 진짜 막 횡보할 때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면서 이렇게 캔들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변동성이 적을 뿐이지, 그 안에서 위아래 움직이면서 손익비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서 매매를 할 거고, 그런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10월달 안에 전고점으로 다시 도전을 하는 그 움직임이 나와주려면 7월하고 8월에 움직임처럼 하락과 상승이 나와주되, 그 상승의 폭이 직전 상승과 직전 하락, 그리고 직전 상승과 직전 하락 폭을 넘어서지 않는, 변동성은 있지만 비교적 그 전 무빙에 비해서 횡보해주는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패턴이 나와준다면 지속적으로 유입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패턴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저런 흐름을 연출을 하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롱을 진입하는 구간을 이 부근, 이 57K에서 58K 부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 구간이 도달하는 과정에 어떤 하락의 재료로 도달을 했느냐, 왜 밀렸느냐, 혹시 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대응할 겁니다. 제가 늘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시장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직관적으로만 바라봐도 좋은 자리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누가 오른다고 했으니까 오를 거야,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떨어질 거야, 10월이니까 오를 거야, 연말 랠리 무조건 있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중동전쟁, 미대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외에도 항만 파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 이슈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만 내가 알고 대응할 수 있어도 충분히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매매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텔레그램에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차트를 당연히 봐야 돼요. 제가 뭐 시장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차트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캔들 안에 시장이 담겨져 있는 거고, 이 캔들이 만드는 차트에는 되게 많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안에서 매물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이 매물대, 그리고 이 지지 구간, 이런 거를 체크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시장은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이 안에서 이 시장이 아래로 꽂힐 것이냐, 위로 가줄 것이냐, 이거를 내가 파악해서 이거에 맞춰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이제 매매의 실력이고 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너무 긴박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언제나 자리가 오니까요. 그래서 경자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가 올 때는 늘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 매매하면서 어려우실 때는 편하게 저한테 문의해주세요. 뭐 제가 뭐 무조건 수익을 보게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독자분이 수익을 보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경자는 구독자분들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리고 지난 9월처럼 계속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셀 8월 수수료 할인 아직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용 중이신 거래소 말씀하시면은 셀퍼럴 가능 여부, 수수료 할인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런 혜택 경자가 대신 찾아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모두 성투해요.